전략 포인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노종원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상당히 좀 시장이 불안합니다. 코스닥이 다시 2% 넘게 급락권으로 좀 들어왔거든요. 장 시작한 지 40분도 안 지났는데 굉장한 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또 오늘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장 한 주 전략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생각은 이머징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규모를 줄여놓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 포지션이 좀 불안할 거다, 좀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생각, 어떤 생각 좀 갖고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가장 불안한 부분은 환율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 통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머징 통화들이 약세를 경험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약세 폭이 크지 않았던, 즉 이종 통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통화였는데, 지난 6월 하순부터 최근까지는 이머징 통화 중에 거의 자원보유국, 즉 브라질이나 러시아만큼 강한 로컬 통화의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겉으로 볼 때에 외국인들이 굉장하게 불안한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볼 적에 이런 외국인들의 생각 불안은 사실은 통화 측면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사실상 포지션 측면으로 보면 달러 강세, 그러니까 이 로컬 통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이머징 전반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순매도 폭을 키워가고 있고, 더불어서 채권시장, 우리나라 국채시장을 비롯해서 이머징 채권시장에서 같이 포지션을 줄여간다는 점이 결국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원화의 약세 그리고 이머징 통화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머징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은 결국 지금 리스크 관리로 들어간 것 같고요. 지난 주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RB 내부 문건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는데, 결국에는 이게 언제 인상하느냐 보다는 외국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라는 점이 사실상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의 시세를 뿜었던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까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도 살펴보면 사실상 올해 연초부터 미국 시장을 주도해왔던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들에서 자금 이탈과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보면 시장은 약간 베어마켓으로 진입하고 있는 초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1170원 라인까지 해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수 같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장이 열리고 난 이후가 우리 시장의 오늘 변동폭을 좀 결정짓는 그 요인이 되지 않을까 또 싶거든요. 전략 좀 오늘장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방금도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병과 약을 동시에 얻은 형국입니다. 병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해주신 중국병이 굉장히 병이 깊고요. 그리고 약이라고 하면 그래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환율이 절하되고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병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발표된 7월 HSBC PMI 자체도 GDP와는 상관없이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중국 경기의 프락시로 여겨지는 금속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급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병이 조금 더 깊고 경기 측면, 이머징 전반적인 경기 측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수익률을 좀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사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공격적으로 만약에 포지션 구축에 다시 들어가신다면 지금 외풍의 강도를 봤을 때는 사실상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물리기 쉬운 그런 형국이라고 보입니다. 혹시나 또 추가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이미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싼 종목들 혹은 방어주들 정도가 메리트가 있고, 나머지 기존 주도주들이나 기존에 좀 잘 나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현금 보유 비중 좀 어느 정도로 들고 있는 게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베어마켓일 때 방어주 노릇을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방어주 노릇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기존에 대비한 그런 방어주 노릇은 썩 매력이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자 자체를 만약에 어떤 수익을 내는 구간보다 포트의 수익률을 방어하는 입장이시라면 어느 정도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미 많이 벌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 자체도 크게 메리트가 보이지 않는 구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현물시장 투자 전략 점검해봤습니다.